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상원을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2014년 어문학사에서 출간된 1810쪽의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저서의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 보완하여 네이버 클로바 더빙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직접 해설하고 녹화한 동영상이 이미 올려져 있으니 그것을 보셔도 좋습니다. 꿈의 몽의 ABC 잘못 알고 있는 꿈 상식 10가지. 아주 오래전에 인터넷에 필자가 글을 올린 바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대부분의 글들이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로 필자의 글을 무단 표절하여 자신의 글처럼 올리고 있음을 밝혀둔다. 1. 꿈은 반대이다. 꿈은 반대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꿈은 반대로 해몽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빨 빠지는 꿈, 신발 잃어버리는 꿈, 싸움에서 지는 꿈, 흙탕물을 보는 꿈, 도망가는 꿈, 머리카락이 잘리는 꿈 등등은 흉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꿈은 상식적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꿈속에서 느꼈던 기분 그대로 안 좋게 느껴진 꿈은 현실에서도 안 좋게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꿈은 반대로 해몽하면 틀림이 없다. 는 말은 극히 일부분의 특수한 상황에서 들어맞을 수 있는 말로 극히 위험하고 잘못된 속설이다. 또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도 사실은 잘못된 말이다. 꿈의 예지는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기에 꿈의 상징적 의미, 그대로 좋은 꿈은 좋게, 나쁜 꿈은 나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 인간이 꿈속에 전개되는 난해한 상징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말이 생겨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려진 꿈보다 해몽의 여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란다. 필자는 이러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꿈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꿈의 세계를 미신으로 여기게 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안 좋은 꿈을 꾼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해주는 말인 경우에 쓰이거나 안 좋은 꿈을 꾸고 나서 좋은 꿈으로 합리화하는 데 쓰이고 있다. 미래 예지적 꿈의 측면에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나 올바른 말이 될 수 있다. 상징적이고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와 꿈을 꾼 사람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이다. 꿈속에서 총에 맞고 죽는 꿈의 경우 나빠 보이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대단히 좋은 꿈이다. 꿈속에서 죽는다. 는 것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실증 사례로 육군 대령이 자신의 목이 잘리는 꿈을 꾼 후에 장성으로 진급하고 있는 바 현재의 자신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감을 꿈에서는 자신이 죽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예가 되어 혹사당하는 꿈이 일반적으로 안 좋지만 대학원 합격 발표를 앞둔 특수한 상황의 사람에게는 합격 예지에 좋은 꿈이 될 수도 있다. 장차 박사 과정에서 피땀 흘려가며 노력하게 될 것을 노예가 되어 혹사당하는 상징적인 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남편과 이혼하는 꿈을 꾼 사람이 즉석 복권에 당첨된 사례가 있다. 남편과 이혼하는 꿈은 보통 결별이나 좌절 등으로 안 좋게 실현된다. 하지만 꿈을 꾼 사람이 힘겹게 사글세로 사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여건의 전셋집으로 이사 가는 일로 실현되었는 바 남편은 자그마한 사글세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이 꿈의 몽은 점쟁이가 하는 것이다. 아니다. 절대적으로 엉터리 말이며 틀린 말이다. 꿈의 세계는 점쟁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꿈의 몽은 처한 상황이나 꿈을 꾼 사람이 꿈속에서 느꼈던 감정이 중요하기에 꿈을 꾼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해몽할 수 있다. 굳이 말하자면 필자처럼 실증적인 꿈 사례를 많이 알고 있으며 꿈의 상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꿈의 몽을 가장 잘 할 수가 있다. 부연하자면 꿈의 상징과 문학적 상징과 언어의 관습적 상징, 민속신앙이 일맥상통하고 있다. 따라서 꿈의 상징을 이해하자면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이 뛰어난 문학도가 가장 유리하다고 본다. 필자는 평생을 국문학 한문학에 몸담아왔다.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여 33년여를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하였다. 교직에 있으면서 한문학에 관심을 지녀서 석사 박사 학위를 한문학으로 받았다. 국어교사로 수많은 문학작품 속의 문학적 상징에 관하여 연구할 수 있었으며 민속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또한 우리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다. 인문계 고교인 춘천고등학교에서 필자가 전교 1등을 하던 과목은 역사였다. 우스갯소리로 대학의 사학과에 진학해야 했었다. 그러나 당시 고전이라는 과목에서도
최상의 성적이었다. 환자 공부하거라라는 할아버님의 세뇌적인 잔소리 덕분에 고 1학년 때 상용 환자 1800자를 통달한 상태였다. 당시 국영수 하던 때였다. 그리하여 고전과 밀접한 사범대 국어교육과로 진학하기에 이른다. 당시 대학의 본고사에서 국어교육과의 국어 성적은 더블로 200% 입시에 반영되는 시절이었다. 수학교육과는 수학 성적이, 영어교육과는 영어 성적이 입시에 더블로 반영되었다. 즉, 국어교육과에 진학한 사람이 국어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는 제도였다. 1976년도 당시에 대학의 한문교육과는 없었으며 1-2년 뒤에 생겨나게 되었다.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어찌 보면 필자야말로 꿈연구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아무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다. 꿈꾸는 능력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버님도 꿈을 꾸셨지만 어머님의 꿈에 관한 예지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꿈의 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꿈속에 등장한 표상물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증적인 사례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상징굴절 변형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꿈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꿈에 관한 여러 가지의 해몽서들이 있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것일 뿐 각 개개인의 꿈을 그대로 하나하나 풀이해 놓은 해몽서는 없다. 오직 꿈속에 등장한 표상물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많은 실증적인 사례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꿈속의 느낌과 마음먹고 있는 바가 올바른 꿈의 몽의 열쇠가 되고 있다. 다만 난해한 상징적인 미래 예지 꿈에 있어서 일반인이 상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해몽가에게 상징적 의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꿈의 상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떠한 꿈을 꾸었는데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실증 사례에 대한 이해 분석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여기 1810쪽에 달하는 홍순 내박사 꿈의 몽 책에서는 선인들의 꿈 체험담을 비롯하여 수많은 실증 사례를 강조하여 소개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다. 꿈은 미신이고 꿈의 몽은 점쟁이나 무속인력 술가들이 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에 필자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일부 정신과 의사들처럼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꿈은 소망의 표현으로 억눌린 성적 충동이 꿈으로 나타난다. 는 심리 표출적인 측면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꿈의 예지적 세계를 부정하며 꿈을 미신시하여 TV나 방송 등에서 꿈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는 못난 놈도 있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 인간의 영적인 세계가 발현되는 꿈의 세계를 체험해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인 것이다. 중국의 유양잡조의 꿈이 적은 자는 어리석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마디로 말해서 꿈을 꾸는 정신능력이 뒤떨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알 수 있다. 비유하자면 예지적인 꿈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이다. 꿈을 미신이라고 여겨온 종래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한다. 또한 꿈에는 다양한 전개 양상이 존재하고 있다. 꿈은 잠재의식의 정신능력의 활동으로 미래를 예지해주는 정신과학의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다. 3. 안 좋은 꿈을 부적이나 구슬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아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점쟁이나 무속인이 부적을 팔아먹기 위해서 또는 돈을 뜯어내고자 수작을 부리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대문이나 현관에 소금을 뿌린다거나 내거리에서 머리카락을 뽑아 침을 퇴퇴 뱉고 어쩌고 저쩌고 등등의 행위를 하면 안 좋은 꿈을 피할 수 있다고 떠들고 있는 무당이 있다. 기가 막힐 뿐이다.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굳이 있다면 선행을 베풀고 남모를 음덕을 쌓는 것만이 최소화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믿고 싶다. 안 좋은 꿈을 막아준다고 떠드는 사람은 사기꾼이여 엉터리 해몽가이다. 예지적 꿈을 크게 나누면 꿈속에 본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실적인 미래투시의 꿈과 구렁이가 처녀의 몸에 감기는 것처럼 황당한 표상으로 전개되는 상징적인 미래 예지 꿈이 있다. 사실적인 미래투시의 꿈의 경우에 꿈속의 상황대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면 되기에 꿈의 실현을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상징적인 미래 예지 꿈에서는 앞날의 예지는
어렴풋이 가능하나 꿈의 실현을 막아내거나 벗어날 수는 없다. 꿈은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것이 꿈의 역할인 것이다. 다만 장차 다가오는 일이 어떻게 실현될지 모르기에 선행을 베풀므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4. 좋은 꿈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좋은 꿈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좋은 꿈의 실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나쁜 꿈의 경우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실현되지 않을 것인가? 다만 좋은 꿈을 꾼 경우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고 노력하지 않고 자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 인간이 꿈의 상징적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꿈이 있을 수 있기에 꿈이 좋다, 꿈이 나쁘다를 속단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꽃가마를 타고 가는 꿈으로 영전승진의 좋은 꿈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죽음 예지의 꿈으로도 실현될 수도 있다. 죽음 예지의 특징 가운데는 화려하게 전개되는 꿈이 상당수 있다. 또한 꽃가마가 상여의 상징적 의미로 보아 죽음 예지의 꿈으로 해몽될 수 있다. 이처럼 좋고 나쁜 꿈으로 단정 질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꿈이 실현되기까지 겸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5.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건강에 안 좋다. 그렇지 않다. 상징적인 미래 예지 꿈의 경우 꿈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것이다. 오히려 꿈을 잘 꾸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영적 능력의 발현에 있어 뒤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자는 노래를 잘 부르고 황영조는 달리기를 잘하듯이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장차 일어날 일을 예지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상으로 꿈을 잘 못 꾸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달리기나 노래 부르기가 단순한 육체적 능력이라고 한다면 꿈꾸는 능력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고차원의 정신적인 능력인 것이다. 이러한 정신 능력의 발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꿈을 자주 꾸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실에서 불안초조한 잠재 심리가 있는 사람이 잡스러운 꿈에 자주 시달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어떠한 꿈을 꾸게 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었음을 일깨워주는 꿈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신체와 관련된 어떠한 꿈이 반복적으로 꾸어지게 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관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담벼락에 눌려진 꿈,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는 꿈 등 답답하게 느껴지는 꿈의 경우에 신체의 폐 부분에 어떤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꿈이 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꿈꾸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6. 어린아이 꿈은 개꿈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나름대로 의미는 다 있다. 어린 5살짜리가 잠에서 깨어나 꿈에 돼지가 집안에 들어왔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사례가 있다. 또한 12세 소녀의 꿈에 날아가던 독수리가 떨어지던 꿈으로 고 유경수 여사의 죽음을 예지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꿈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예지될 수 있다. 꿈을 안 꾸던 사람도 자신에게 운명적인 사건을 앞두고 어느 날 꿈을 꾸게 될 수도 있다. 꿈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생생한 꿈이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지 나이, 성별, 학력, 직업 등의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7. 안 좋은 꿈은 그날만 조심하면 된다. 아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다. 한 번 꾼 예지적 꿈은 새롭게 꿈을 꾸지 않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실현된다. 일반적으로 꿈의 실현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다. 사소한 꿈일수록 빨리 실현되며 커다란 사건의 예지일수록 꿈의 예지 기간이 길다. 따라서 안 좋은 꿈의 경우 나중에 실현될수록 커다란 사건으로 실현되고 있다. 나쁜 꿈의 경우에 차라리 빨리 실현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통 자식의 죽음을 예지하는 꿈 등 커다란 사건은 적어도 한 달이나 3에서 4개월 전에 꿈으로 예지되고 있다. 8. 돼지 꿈, 똥꿈은 반드시 재물 등이 생긴다. 아니다. 돼지에 관한 꿈이 재물이나 이권을 얻게 되는 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돼지로 표상된 태몽이나 이성의 상대방, 돼지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 등으로 상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돼지가 집에 들어오는 꿈이었는데 집으로 상징된 회사에 돼지같이 뚱뚱하거나 탐욕스런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일로 실현될 수 있겠다. 따라서 돼지 꿈을 꿨다고 반드시 복권 당첨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똥꿈은 사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똥이나 오줌 꿈은 대부분 90% 이상 재물과 관련지어 일어나지만 이 역시 똥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의 표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들어오던 돼지를 쫓아내는 꿈, 똥을 퍼다버리는 꿈이 재물운으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구조상 꿈은 좋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통계에 의하면 조상 꿈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가장 많다. 하지만 조상 꿈을 꾸고 실직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조상 꿈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조상 꿈의 구별은 아주 간단하다. 조상이 밝은 모습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꿈은 현실에서 좋게 실현된다. 반면에 어두운 얼굴로 나타나거나 안 좋은 말을 전하는 경우 현실에서는 안 좋게 실현되고 있다. 꿈이 좋고 나쁜 것은 어떤 표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개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10. 꿈을 사고팔 수 있다. 절대적이지 않다. 주변 친지나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대신 꿔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굳이 꿈을 사지 않아도 꿈은 자신에게 실현되고 있다. 로또 400억 원에 당첨된 꿈 사례이다. 처음에 자신이 용을 붙잡았으나 어느덧 빠져나간 용을 친구가 붙잡은 꿈을 꾼 사람이 있었다. 이 경우 놓친 용을 친구가 붙잡는 꿈이었으니 용으로 상징된 부귀 권세는 친구에게 실현되고 있다. 이 경우 굳이 꿈을 사지 않아도 꿈의 예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원래 꿈을 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대신 꿈꿔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마다 꿈을 꾸는 능력에도 차이가 나고 있는 바, 꿈을 못 꾸는 사람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태몽인 경우 매몽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경우가 있다. 태몽은 가임 여건에 사람만이 꾸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대신 꿔주기도 한다. 시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다고 해서 늙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태몽을 대신 꿔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며느리 말고 시집간 딸이나 이웃집 세댁의 태몽을 대신 꿔준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형식적으로나마 태몽을 사고 파는 매몽의 절차를 먼저 거친 사람에게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으로 전혀 모르는 남이 꾼 태몽이나 꿈을 팔고 산다고 해서 꿈이 산 사람에게 실현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밖에도 음식을 먹는 꿈은 질병에 걸린다. 아기 꿈은 근심이다. 등 꿈에 관하여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속설이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맞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상징 표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에 있으며 꿈속에서 느낀 정황이나 기분에 따라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다. 음식을 먹는 꿈이 감기 등 질병에 걸린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물이나 이권을 얻는 일로 실현되고 있다. 아기 꿈이 근심이라는 것도 상징적으로 아기는 돌보아주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에 그러한 일거리나 대상이 있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아기 낳는 꿈은 성취결실 성공을 뜻하고 있다. 알림,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 관한 궁금사항은 홍순례 박사의 꿈 사이트 및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 부탁드립니다.